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기준금리 인상에도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경제 패널들이나 유튜브 공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가지고 공포 분위기를 이제 조성하다 보니까 아마 시장 참여자들 중에서 과거에 그러면 기준금리 인상할 당시에 왜 주가가 상승했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주제를 정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한 5개 정도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주가는 기본적으로 상장기업 매출액과 영업 실적을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상장기업 매출액이 증가하고 영업 실적이 증가하면 주가는 상승하는 것이 정상적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잖아요. 그죠?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은 어떤 기업에 대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기업이 매출액이 증가하고 영업 실적이 증가하면 그 자본금이 증가하거나 배당도 많이 할 수 있겠죠. 그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배당금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출액이 증가하고 영업 실적이 증가하면 그 망설일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금리보다도 배당률이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매출액 증가와 영업 실적이 증가하면 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 기준금리 소폭 인상해봐야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가계와 기업의 그 경제 활동은 기준금리가 아닌 시장금리에 기초해서 활동합니다. 지금 현재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인상하는 것도 결국 시장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 인상합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은행은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대출금리를 인상해요. 왜 그러냐 하면요, 은행이 자금 조달 금리가 금융채 시장에서 결정되거든요. 물론 예금도 있고 하지만은 또 은행들도 그 금융채권을 발행해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그럴 때 이제 시장금리에 기초해가 금융채 금리를 발행하기 때문에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금융채 발행금리가 올라가요. 그러면 은행들은 대출금리 인상을 하거든요. 요 근래에 이제 며칠 전이네요. 우리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원래 두 번째로 올릴 때 그때 미국에서도 시장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고 한국도 그 다음날 올랐어요. 그러니까 오비일학인데 어떤 사람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으니까 그 시장 대출금리가 오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이미 시장금리가 올라 있기 때문에 금융채 발행하면 높은 시장금리에 기초해서 발행하기 때문에 자금 조달 금리가 올라가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안 해도. 그때 이제 마침 그 시기가 일치됐기 때문에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금리보다 낮은 수준에서 기준금리 인상할 경우에는 상장기업 매출액도 증가해요. 왜냐하면 시장금리에 기초해서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또 하더라도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그 기업은 시장금리에 기초해서 경제활동하고 돈도 빌리기 때문에 그 기준금리는 시장금리 범위 내에서 인상된다면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또 다른 이유로 물가 상승률보다 기준금리가 낮을 수 있어요. 물가 상승률은 원래처럼 3% 4% 오르고 기준금리는 0.25%, 뭐 한 번 더 해가 0.5%, 세 번 해도 0.75%, 네 번 해도 1.0%, 0.25%씩요. 그런데 물가 상승률이 3% 4%면 기업 입장에서는 물가 상승률을 그 소비자한테 증가시킬 수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재고가 있는 그런 기업이 많기 때문에 재고는
물가 상승 이전에 확보한 재고일 수 있다고요. 그럴 경우에는 그 과거에 낮은 가격으로 구입한 재고도 물가가 상승한 다음에 가공이 되기 때문에 그 판매 가격은 물가 상승을 감안해서 결정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증가가 되지요. 이 경우에는 상장기업 매출액도 증가하고 영업 실적도 개선되지요. 그래서 이제 증권 전문가들이 그 가격을 인상하는, 제품 가격을 인상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또 그런 그런 종목을 추천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또 이제 나머지 이제 네 번째도 중요한데, 기준금리 인상하더라도 총통화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과거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굉장히 세계적으로 환경이 어려울 때도 총통화는 증가했어요. 총통화가 증가한다는 것은 주식시장으로 갈 돈도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경우에는 영업실적까지 계산되면 주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죠. 그러니까 영업실적이 개선되지 않더라도 총통화가 증가하면 흔히들 유동성 장세라고 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특히 정권 주식은 거래량만 증가하면 정권에서 수입이 증가하기 때문에 또 주가가 올라가고, 은행은 또 자본금이 큰데 기준금리 인상하거나 아니면 시장금리가 상승하거나 등으로 대출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면 또 은행의 영업실적이 개선돼요. 그러니까 또 주가 상승 요인이죠. 이 밖에도 이제 높은 환율 수준도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호재가 되지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표적으로 수출 그 비중이 높아요. 그러면 달러당 1,100원에서 1,200원까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된다면, 상승한 다음에, 그러면 1달러 매출에 따른 그 우리 원화로 환산 시에는 100원이 더 그 매출액이 증가하고 영업 실적도 증가하는 거죠. 그만큼. 물론 인건비 같은 거 공제하고 났어요. 수입도 있으니까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도 있지만은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을 경우에는 높은 환율 수준 때문에 상장기업 매출액이 증가하고 영업 실적이 개선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기준금리 인상하더라도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가 될 수 있겠죠. 이 밖에도 뭐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오늘은 이 정도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시장에서 미국 기준금리 인상,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상을 두고 뭐 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러나 현실은 그 주가는 기본적으로는 상장기업 매출액과 영업실적을 반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더라도 또 시장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영업실적만 더 빠른 속도로 개선된다면 뭐 주가는 오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